그래서 스페인 대사관을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나 조직을 통해서 덮쳤을 수 있다. 이런 하나의 해프닝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해석이 가능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이 사건이 커질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타도하겠다는 공개적인 목표를 내걸고 반국가 단체가 결성이 됐고 북한에 실제 영향이 미치는 곳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들어가서 굴복을 시켰고 급습을 했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김정은한테는 기존에 그냥 북한 인권을 요구했던 이런 외국의 단체와는 차원이 다른 또 다른 위협으로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지금 이번 일로 해서 이 반북단체 이 자유조선이 주목을 받았어요. 그렇죠. 예. 지난달 스페인 북한 대사관에 괴한이 침입한 사건의 배후에 북한 체제 반대 단체가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작전 배후는 김정은 왕조를 전복시키기 위한 비밀 반체제 조직 천리마 민방위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단체는 2017년 피살된 김정남의 아들 김한소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다고 주장한 단체로 최근 이름을 자유조선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유조선의 본래 전신은 이제 천리마 민방이라는 조직입니다. 네네. 이름만 알려졌던 조직인데 전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2017년에 이른바 김정남 독살 사건과 관련해서 그 김정남이 바로 또 직계 적장자가 바로 김한솔이라는 사람이 네네. 있었는데 김정남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당연히 김한솔도 A주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북한에서 A주시 하고 있는 사람인데도 무사히 구출을 시켰다고 한다면 이건 굉장한 실행력이 있는 것이고 일부에서 이제 그런 추측도 가능했던 것이죠. 단순한 그 민간 단체가 아니라 어느 특정 국가의 공권력과 연결이 안 되고 이거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천리마 민방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조직이 등장했고 이것이 최근에 2019년 금년이죠. 최근에 3월 1일 날 자유조선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한 겁니다. 자, 자유조선은 홈페이지 게시글을 통해 더 큰 일이 있을 것이다. 김정은 정권을 뿌리째 흔들 것이라며 활동을 예고했는데요. 자유조선이 홈페이지에 새 글을 올렸습니다. 북한을 향해 정치범 수용소 해체, 탈북민 북송 중단과 개혁 개방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자유의 명령을 거부할수록 김정은 정권은 수치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큰 일들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처음으로 스페인 대사관 사건을 언급하자 2차 행동을 예고하며 재차 압박에 나선 겁니다. 제가 판단하건대는 이번에 이제 스페인 대사관 공격 사건은 북한이 견제해서 보면 어마어마한 파장을 앞으로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 왜 첫 번째 파장은 뭔가면 지금까지 이 반북 단체들은 우선 첫째로 다 공개돼 있었어요. 공개돼 있었고 다 등록하고 그러니까 누구가 누구라는 걸 다 알고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모든 반북 활동은 비폭력적인 활동이었습니다. 뭐 기껏해야 대사관 앞에 가서 데모한다든지 부탄 성명을 발표한 뭐 조금 더 나가면 휴전선인데 가서 대북 전단 띄우는 이거밖에 없었는데 이 단체는 이러한 비폭력적인 방법 가지고는 안 된다 해서 첫 번째로 폭력적인 방법을 했고 두 번째는 실체가 상당히 풀뿌리적인 이런 이제 단체입니다. 실체가 보이잖아요.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국제공동체하고 소통하고 세 번째는 향후 이 단체가 어떤 활동을 할 것이냐 이게 향후 행방 문제인데 물론 이 단체가 큰 일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서 무슨 일을 할 것이냐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 홈페이지에 뭘 올렸는가 하면 김일성과 김정일의 초상화를 이제 부시는 그걸 올렸습니다. 모자이크 처리된 한 남성이 먼저 김정일의 초상화를 바닥에 던지고 이어서 김일성 초상화를 내동댕이 칩니다. 자유조선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34초 분량의 동영상입니다. 영상에서의 유일한 소리는 초상화 겉면 유리가 산산조각 나는 쨍그랑 소리뿐입니다. 이 소리 직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심격화를 타도한다는 자막을 넣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앞으로 준비하는 가장 큰 일은 무엇이냐. 이건 필경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다. 그러면 어떤 부분을 공격하고 폭력할 것이냐. 제가 문득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 북한이 시스템을 흔들 수 있는 가장 핵심은 최고 존엄을 건드리는 겁니다. 근데 최고 존엄인데 김정은한테는 다가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바로 북한에서 김씨 일가 부자 우상화 시석들에 대한 공격입니다. 일명 우리가 몇 년 전에 돈까모 사건이라는 거 아시죠? 예, 김일성 동상 따기. 그렇죠. 예. 이 돈까모 그런 게 현실적으로 존재해서 예. 북한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남측이 김일성 동상 파괴를 시도했다며 이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일부 인사들을 처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온 지구를 다 쥐어서라도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다. 제가 그때 북한에 있었을 때인데 네. 모든 동상주의에 경찰 인력이 투입되고 주민들까지 동원해서 철통 이제 경호를 했습니다. 그거. 근데 실제 그런 일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2011년에 북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김일성이가 태어난 만경대의 북한 고향집이라고 합니다. 성지인데 성지의 야밤에 한 인물이 침습에 들어가서 문을 그 성곽 문짝을 떼갖고 나와서 없어졌어요. 그 다음날 완전히 북한에 뒤집혔습니다. 아니 이거 경비를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밤에 들어가서 그걸 떼어냈느냐. 그래서 그때 이민보안성 상이 누구냐.
주상성이라고 네. 북한에서 사군단장 하던 사람이 김정일의 최측근에 또 최측근입니다. 그 사람 별명이 술도깨비인데 왜 술도깨비인가 하면 이 사람이 군단장 시절에 김정일이가 이제 군단장들을 데려다가 술을 자주 마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술을 잘 마실 뿐만 아니라 대단히 잘 놉니다. 처저녁에 앉아 술 먹으면 놀면 그 다음날 아침까지 계속 노래하고 춤추는 이런 사람. 인민보안상, 한국으로 말하면 그 경찰청장에 갔죠. 그걸 임명해서 진짜 아끼고 술 먹을 때마다 야 주상생이 없으면 판이 재미없어 데려와 이런 사람이었는데 아니 만경대 고향집 문짝을 더듬 맞추고 그래서 그 사람이 보안상과 그 보안부 모든 사람이 그 순간에 목에다 날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딱 생각하는 게 다시 이런 일을 해보려고 이 사람들이 지금 계획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만약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최고 전범의 우상화 시설들에 대한 공격 사건을 벌린다면 여러 가지로 가능합니다. 아니 근데 알겠는데 네. 이 자유조선 이 팀이 그러면 북한 내에서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니. 김정은 격화 활동이? 자, 어떤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자, 지금 현실적으로 진행형이 있어요. 지금 가끔 있었는데 이슈가 되지 않아서 그런데 북한에 해외에 나가 있는 대사관들 있지 않습니까? 대사관들 밖에는 대외 선전 게시판이라는 거 있습니다. 우리 중대사관도 갖고 오셔야 그럼 거기에 뭐 김정은, 김정일이 그 서사관들 다 있죠. 그런데 그 유리를 지난 시기에는 거저 여느 유리를 했어요. 그런데 오토바이 탁 하고 지나가다가 거기다가 돌을 딱 던지고 휙 뜁니다. 그러면 경찰이 순간에 잡지 못하죠. 그래서 깨지는 일이 있어서 그다음부터는 거기다가 뭘 했는가 하면 이제는 방탄유리를 위해서 방탄유리를? 돌을 던져도 않겠죠. 이제는 이 사람들이 근데 앞서 말씀하신 그 술도깨비는 술도깨비, 네, 주상성. 그분은 목이 달아났다는 거는 목이 날아났다는 건 직책에서 청살됐다는 게 아니고 직책을 내놓고 네. 지방으로 쫓겨내리갔다 네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조선의 이 계속적으로 이런 행동이 된다면 북한 내부 동료도 저는 그거는 상상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뭐 얘기 들어보면 북한 내부에서도 통신이라든 이런 걸 통해서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많이 인민들이 그 정보를 취득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런 스페인 대사관뿐만 아니고 2차, 3차 계속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 북한 인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라든지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느낌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유조선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좀 좁게 생각하는 거는 좀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에이드리언 홍창이라는 인물이 도대체 어떤 인물일까? 마카오의 김한솔을 쥐도 새도 모르게 구출하고 백주 대낮에 스페인 북한 대사관 습격, 서울 한복판에서 북한 임시정부 선언, 말레이시아 북한 대사관 낙서 시위까지 세계를 무대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북한의 허를 찌른 자유조선. 하지만 행동대장격인 에이드리안 홍창의 존재가 드러났고 스페인 당국은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입니다. 한국 이름 홍으뜸. 예일대에 다니던 2000년대 중반 탈북자 지원단체 링크를 세웠습니다. 탈북자들을 발벗고 돕고 북한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적극 알렸습니다. You haven't seen your sister for, you said it was almost exactly a decade. We wanted to give you an opportunity to send her a message. I hope to see you one day. Stay alive. And I have cried. And if we wanted to really go down the list and just even bullet point the number of human rights violations and bad things that are happening in that state, we would be here for hours. 10년 동안 축적된 그의 활동 경험은 자유조선의 큰 보탬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드리아 홍창이라는 인물은 제가 판단하고 되는 대단한 인물입니다. 왜 대단한 인물인가 하면 그 링크라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대학생 때 만들어가지고 그 이후에 여기서 몸담그고 활동하다가 그 조직에서 나왔는데 이 조직이 지금 어느 정도 확장했는가 하면 전 세계 80여 개의 나라의 대학생들 속에서 지부를 가지고 올해까지 북한 사람들을 1000명을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 데려왔습니다. 이 조직이 이드리안 홍창이 만든 조직이. 그래서 이 조직의 활동을 누가 평가해 줬느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평가해 준 것이 아니라 영국 묘왕이 야 정말 이 조직은 큰 일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영국 묘왕이 링크 조직의 한국 지부장 한 데다가 아시겠지만은 올해 훈장을 줬어요. 영국 묘왕이. 자유조선의 실체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지만 북한 인권 활동가와 북한 내부의 협력자, 군과 정보기관의 훈련을 받은 전문 요원, 만명한 고위급 탈북자 등이 주요 그룹으로 추정됩니다. 무엇보다 김한솔과 김정은 위원장의 이모 고용숙의 가담설도 제기돼 몇몇 국가정보기관 등과 연계해 반북한 체제의 구심점을 이미 확보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북한에서 나와서 우리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아니면 다른 자유세계에 가지 못하고 이렇게 도망다니는 사람들을 사실 구출해내는 건 인권의 기본적인 기본 조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돈을 모아야 되니까 많은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세계 곳곳에 그 사람들을 이제 안전하게 피신시키고 데려왔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영국에서 이렇게 칭송을 받기도 하는데 네. 재밌는 건 뭐냐면 에드리안 홍창이 젊고 그 화면도 나왔습니다만 기술이 장대하고 아주 건장한 청년입니다. 그리고 성격도 갈갈해요. 그래서 링크를 설립한 공동 설립자는 맞지만 지금 링크하고 연계는 없습니다. 네, 다 링크하고 완전히 맞죠. 분리돼 있고 링크 안에서도 에드리안 홍창이 지나치게 좀 튀었다. 폭력적인, 네. 지나치게 좀 그림이 너무 강하다는 불만들이 있어서 사실은 거기서 좀 빠져나온 상태입니다. 자, 한미 정상회담이 오는 4월 11일 워싱턴